세계 최고의 제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십 개국을 지배하던 거대한 세력이 갑자기 사라지고 그 자리에 무질서와 혼돈만 남겨진다면 말이죠. 바로 로마 제국에서 일어난 일이 이와 같습니다. 서기 500년 무렵 그리스 출신 역사가 조시모스는 콘스탄티노플에서 로마의 새로운 역사서를 완성하고 있었죠. 그가 살던 시대는 이미 서로마 제국이 완전히 사라진 뒤였고 서유럽은 게르만족 출신 왕들이 다스리는 여러 왕국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고트족이라 불리는 집단이 인근 지역을 침입하기 시작했으며 흑해 연안 지역까지 약탈하며 진격했고 어떤 로마 속주도 파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3세기 유럽에는 정말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지금부터 로마 제국이 3세기에서 5세기 사이 어떻게 쇠락하고 결국 멸망하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위기의 첫 징후는 193년에 나타났습니다. 황제 코모두스가 목욕탕에서 한 레슬링 선수에게 살해당한 후 페르티낙스라는 원로원 의원이 로마 황제의 자리에 올랐지만 3개월 만에 프라에토리아 근위대에게 암살당했습니다. 그러자 프라에토리아 근위병들은 놀라운 일을 저질렀습니다. 황제의 자리를 가장 많은 돈을 지불하는 사람에게 주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죠. 행운의 낙찰자는 디디우스 율리아누스였는데 그는 엄청난 보상을 약속하며 경매에서 승리했습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제국의 통치자를 결정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여러 장군들이 황제 자리를 놓고 다투며 내전이 발발했고 결국 septimius 세베루스가 승리하여 긴 왕조를 세웠습니다. 세베루스 자신은 코모두스 암살 이후 벌어진 내전 상황을 상당히 잘 수습한 유능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상황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죠. 그의 아들들인 카라칼라와 게타가 공동으로 왕위를 계승했는데 게타는 형의 명령으로 살해당했습니다. 카라칼라는 217년까지 통치했지만 마크리누스라는 군인이 왕위를 차지하게 된 음모로 인해 살해당했고 그 후 엘라가발루스라는 소년이 로마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통치자 중 한 명으로 드러났습니다. 세베루스 왕조는 235년 알렉산데르가 군대의 지지를 잃고 암살당하면서 종말을 맞았습니다. 그는 오늘날 불가리아 출신인 막시미누스 트라크스에게 계승되었는데 이는 로마나 이탈리아와 혈연 관계가 거의 없는 통치자였습니다. 그 뒤에 이어진 일도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고르디아누스, 아라빈, 필리푸스, 데키우스 등이 차례로 황제가 되었지만 대부분 몇 년 내에 살해당했고 이런 패턴이 235년부터 280년대 중반까지 무려 5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황제가 이렇게 급격하게 바뀐 것은 주로 로마 군대가 통제 불능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군 조직은 수십만 명에 달했으며 후보자의 왕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군단 전체를 은으로 매수하는 것도 가능했거든요. 3세기 위기 동안 황제의 빈번한 교체는 유일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재정 위기도 있었는데 여러 군단의 사령관들이 황제가 되려고 하면서 자신의 군대와 다른 군단의 군대에게 뇌물을 주어야 했고 이는 동전의 은 함량을 줄이는 인플레이션 악순환을 초래했습니다. 이에 더해 250년대와 260년대에 제국은 새로운 파괴적인 전염병에 시달렸습니다. 키프리아누스 전염병으로 수백만 명이 사망했고 노동력 부족으로 경제가 침체되고 심지어는 지역적으로 기근이 발생하기도 했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이 제국이 북쪽 국경 전역에서 게르만족과 아시아 부족들의 공격을
점점 더 많이 받고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이제 제국의 북쪽 국경을 위협하고 있던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은 여러 곳에서 왔는데 게르만족, 아시아족이 유라시아를 거쳐 서쪽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이전과 달랐던 점은 이주 규모였죠. 게르만족과 아시아인 집단 사이에는 서쪽에 취약한 국경을 가진 부유한 제국이 있으며 그곳에서 풍부한 약탈품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논의된 다른 집단으로는 프랑크족, 알라만니족, 부르군트족, 반달족, 앵글족, 색슨족, 수에비족, 사르마티아족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집단을 고트족, 프랑크족 등의 동질적인 단위로 분류하는데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3세기, 4세기, 5세기에 제국을 침략한 개별 전쟁 집단은 주로 특정 민족 집단으로 구성되었을 수 있지만 그들은 서로 다른 부족들의 연합이었거든요. 결국 프랑크족 군대가 로마 국경을 공격했다는 것은 다른 부족의 군인들로 구성된 무리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모든 일의 결과는 로마 제국 역사상 전례 없는 수준의 혼란과 불확실성이었습니다. 때로는 게르만족이 제국 깊숙이 침투하기도 했는데 267년에 고트족과 헤룰리족이 다키아를 침략하여 트라키아와 에게에까지 진격하고 아테네와 펠로폰네소스를 향해 약탈을 감행했습니다. 로마의 비게르만계 이웃 국가들도 이런 약점을 이용했습니다. 270년 시리아 사막의 오아시스 도시인 팔미라의 제노비아 여왕은 로마가 내전에 빠져있는 사이, 동부, 속주들을 침략하여 레반트, 이집트, 아나톨리아의 일부를 정복했습니다. 상황을 안정시키려는 노력이 있었긴 했죠. 253년 푸블리우스 리키니우스 발레리아누스가 새로운 황제로 추대되었고 그는 전통적인 로마 가문 출신으로 제국 정부의 많은 고위직을 역임한 존경받는 후보였지만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최초의 로마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갈리에누스가 황제가 되었지만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고 결국 268년에 암살당했습니다. 그 시대에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통치한 인물은 270년에 왕위에 오른 아우렐리아누스였는데 5년간 통치하며 팔미라족을 몰아내고 갈리아 분리 국가를 격파했으나 275년에 프라에토리아 근위대원들에 의해 살해되었습니다.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 제국을 개혁할 능력과 역동적인 아이디어를 갖춘 인물이 등장했어요. 디오클레티아누스는 284년에 제국의 통치자가 된 후 테트라키아라는 새로운 통치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이는 4명의 황제로 구성된 대학을 통해 제국을 안정시키려는 시도였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이끄는 테트라키아는 제국을 안정시키기 시작했고 그는 305년에 은퇴할 때까지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303년에 데바케라고 알려진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규모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이는 제국 내 기독교인들의 법적 권리를 박탈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기독교는 1세기 중반 로마령 유대에서 시작되어 오랫동안 동지중해 지역에서 매우 소규모의 종교 종파로 남았지만 3세기에 들어서서 실제로 많은 지지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어느 정도 3세기 위기와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사람들이 내세에서의 구원을 제공하는 종교로 눈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의 조치는 효과가 없었고 단 몇 년 만에 황제 집단 중 한 명이 등장하여 로마 국가의 종교적 입장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플라비우스 발레리우스 콘스탄티누스는 270년대 초에 태어났으며 그의 아버지는 테트라키아 체제 내의 카이사르였습니다. 306년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하자 콘스탄티누스는 새로운 황제로 선포되어
20년에 걸쳐 천천히 모든 라이벌을 물리치고 제국 전역에서 완전한 권력을 차지했습니다. 312년 밀비우스 다리 전투에서 막센티우스를 물리친 후 그는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여 기독교인에 대한 종교적 관용을 허용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동부 지방의 다른 경쟁자들을 물리친 후 보스페루스 해협 주변 지역에 새로운 수도가 필요하다고 결심했습니다. 이곳에는 이미 그리스인들의 정착지인 비잔티움이 있었는데 그는 광대한 새로운 도시 콘스탄티노플을 개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기독교회의 첫 번째 주요 세계 공의회는 325년에 니카이아에서 열렸습니다. 이 모임에서 당시 중앙 집권적인 권위를 갖고 있지 않았던 기독교 교회가 조직되었고 많은 교리적 문제가 판결되어 엄격하게 조직된 기독교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가 장수한 덕분에 기독교가 우세해질 수 있었어요. 그는 337년까지 31년 동안 통치했는데 이는 아우구스투스 이래 가장 긴 통치 기간이었고 제국을 아들들에게 성공적으로 물려주어 종교 정책이 계속되도록 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후기는 극심한 위기와 쇠퇴의 시기였지만 문화적 관점에서도 어느 정도 성공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갈레누스, 카시우스 디오, 암미아누스, 마르켈리누스, 히파티아 등이 이 시기에 활약한 중요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세기와 5세기에 이르러서 옛 문학이 기독교 작가들의 흐름에 자리를 내주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작가들은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종교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콘스탄티누스의 조카 율리아누스는 355년에 황제로 즉위했는데 특이한 점은 그가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와 로마의 고대 종교를 고수한 학식 있는 통치자였다는 점입니다. 그는 기독교 교회를 적극적으로 훼손하고 이교도 신앙을 재건하려고 했지만 363년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사망했습니다. 363년 율리아누스의 죽음으로 콘스탄티누스 왕조는 종말을 고했고 새로운 위기가 나타났습니다. 유럽 북부 국경에 대한 공격은 결코 줄어들지 않았는데 특히 고트족 같은 집단이 훈족에 의해 서쪽으로 밀려나면서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370년대 중반 고트족이 점점 더 많이 발칸반도로 쏟아져 들어왔고 378년 아드리아노플 전투에서 황제 발렌스가 전사하면서 위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로마 제국은 결국 두 개의 서로 다른 국가로 분열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테오도시우스는 오랜 통치 기간 동안 제국의 통일을 유지했지만 그가 395년에 죽자 서부 속주는 호노리우스가, 동부 속주는 아르카디우스가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은 모두 어리고 경험이 부족했으며 제국의 두 반쪽은 로마 제국을 온전히 유지하는데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고문들에 의해 통제되었습니다. 서로마 제국이 동로마 제국과 분리되었다는 사실은 동제국 정부가 비시고트족의 왕인 알라리크에게 발칸반도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고 대신 서쪽으로 가서 서로마 제국을 공격하도록 장려했을 때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알라리크는 401년에 이탈리아로 떠나 수년간 군사작전을 수행했으며 408년에 처음으로 로마를 포위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막대한 조공을 바치자 잠시 후퇴했지만 410년 8월 20일 고트족이 마침내 로마에 입성하여 로마를 약탈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심리적 타격이었는지 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성 제롬은 베들레헴에서 이 소식을 접하고 온 세상을 장악했던 도시 자체가 함락되었습니다 라고 썼을 정도였거든요. 410년은 서로마 제국의
더 광범위한 붕괴를 위한 물꼬를 트기 시작했습니다. 406년 새해 전날 반달족, 알라니족, 그리고 수에비족으로 구성된 대규모 병력이 라인강을 건넜고, 반달족은 갈리아의 대부분을 정복하고 히스파니아까지 진출한 후 429년 북아프리카로 건너가 카르타고를 중심으로 한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한편 410년 알라리크가 로마를 약탈할 준비를 하던 바로 그 순간 마지막 로마 수비대가 브리타니아에서 철수했습니다. 이는 브리타니아가 야만인들에게 정복당한 것이 아니라 로마인들이 더 이상 브리타니아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반달족이 북아프리카 속주를 정복했을 때 서로마 제국의 종말이 다가왔고,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은 고트족, 프랑크족, 반달족, 그리고 그 외 다른 종족들을 서쪽으로 몰아넣던 훈족의 등장이었습니다. 아틸라가 434년 통치자로 부상하자 서로마 제국을 위협하기 시작했고, 440년대에는 서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 모두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450년대 초 그는 이탈리아를 침입했는데, 서로마 제국은 453년 아틸라가 죽지 않았더라면 바로 이 시기에 멸망했을지도 모릅니다. 455년 반달족은 반세기도 채 되지 않아 로마를 약탈한 두 번째 부족이 되었습니다. 서로마 제국의 멸망은 이 사건 직후에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졌는데, 이는 히스파니아, 갈리아, 라인강 서쪽의 게르마니아, 그리고 이탈리아만이 적어도 명목상으로는 서로마 황제의 지배하에 있었음을 의미했습니다. 결국 두 명의 프랑크족 통치자 킬데리크와 그의 아들 클로비스는 그들만의 왕국을 건설하고 갈리아를 로마의 지배에서 분리했습니다. 마침내 동고트족과 여러 다른 부족들이 이탈리아 반도로 진격하여 이 반도를 차지했고, 476년 오도아케르는 마지막 서로마 황제였던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를 폐위시켰습니다. 서로마 제국은 종말을 고했지만 이미 그 자리를 대신할 정치 제도들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서방 교회는 콘스탄티노플의 동방 정교회와 갈라지기 시작했고, 서유럽에서 정치적 역할이 더욱 두드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 것은 기독교로 개종한 많은 게르만족 군벌들이 아리우스주의라는 이단적 기독교 신앙을 고수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교회의 수장들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고, 프랑크 왕국의 왕 클로비스 같은 통치자들을 가톨릭으로 개종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서로마 제국의 마지막 세기에는 수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 생활의 붕괴였습니다. 로마는 진정으로 도시화된 최초의 제국 중 하나였는데, 로마 통치의 종말과 함께 이런 시스템은 붕괴되었고, 사람들은 농촌으로 떠나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모두가 서유럽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에는 제국이 재건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고, 유스티니아누스는 527년에 왕위에 올라 서로마 제국 재정복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북아프리카의 반달족 왕국을 정복하고 이탈리아로 진군하여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지만, 이런 재점령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560년대에 새로운 게르만족인 롬바르드족이 반도로 내려와 동로마인들을 몰아냈고, 620년대 중반에는 아랍인들이 레반트와 소아시아로 확장하는 대대적인 정복을 시작했습니다. 동로마 제국은 세월이 흐르면서 껍데기만 남았지만 단순히 쇠퇴하는 세력만은 아니었습니다. 6세기부터 이 지역을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는데, 그들은 그리스어를 사용했고 로마 제국과는 완전히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유산과 계승도 남아 있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서방에서 로마의 위엄을 어느 정도 유지했고, 샤를마뉴는 800년 크리스마스에
로마에서 새로운 로마 황제로 대관하여 신성 로마 제국의 수립과 신성 로마 황제라는 칭호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은 수세기 동안 여러 차례의 실존적 위기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1453년 신흥 오스만 제국에 함락될 때까지 살아남았고, 놀랍게도 일부 튀르크족도 자신들이 로마의 불꽃을 앞으로 끌고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로마 제국의 몰락은 단순한 정치적 변화가 아니라 서구 문명 전체의 근본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법률, 종교, 정치 체제의 많은 부분이 이 격동의 시기에 형성되었고, 로마의 몰락과 함께 고대 세계가 끝나고 중세가 시작되었으며, 이는 결국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